네, 반갑습니다. 나땅TV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매도한 사례들 연락이 계속 오고 있는데요. 수도권 급지들 높은 데는 거래가 잘 되고 시세도 오르고 있고, 이게 이제 밑에 지역으로, 평당가 낮은 지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가 좀 잘 안 되는 지방 아파트 매도했다 이런 얘기들이 SNS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경매로 낙찰받은 저희 수강생들도 매도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어제만 제가 2건을 들었어요. 어떤 지역에서 수익을 냈는지 정도 알아보시면 입찰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실전반 5기는 토요일날 개강을 해서 이번 주가 첫 주인데 첫 번째 주에 낙찰이 됐습니다. 재수생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실전반을 하면서 일주일 만에 받은 거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지난 4기가 전원이 낙찰을 받았는데 4주부터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지금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질문이 와요.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안양에 있는 물건을 추천을 드렸었어요. 제가 경매 물건을 추천을 드릴 때는 뭐 그 시세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인근에 연결된 지역의 어떤 시세까지 다 요즘에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매물의 조망이나 이제 층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전에. 근데 제가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은 현재 실거래나 이런 거는 그런 게 이제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권리에는 하자가 없다. 그리고 1회 유찰됐을 때 들어갔으면은 시세보다 1억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유찰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입찰자가 많을 것이고 낙찰은 생각보다 높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남이 얼마 쓸지 너무 예상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금액에 입찰해보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RR만 거래되는 건 아니고 못난이는 못난이의 어떤 금액으로 입찰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썸네일에 나온 이 영상이었고요. 그래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7월 9일에 19명이나 입찰을 하셨고, 이게 이제 감정가 대비 현재 가격이 너무 낮으면은 입찰자가 좀 많아요. 6억대도 많이 쓰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시세가 8억인데요. 6억대도 많이 쓰셨을 거고, 차순위가 7억 5천 정도 쓰셨는데, 사실 7억 5천, 차순위 정도의 낙찰 받으셨으면 어떨까, 좀 참 좋았겠다 생각이 드는데, 언제나 이런 거는 좀 패턴이 그래요. 너무 유찰이 많이 된 물건들을 뒤늦게 보신 분들은 많이 지르는 성향이 있습니다. 늦사랑에 빠졌다 그래야 되나? 놓친 옛날 사랑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꼭 그렇게 비싸게 받으세요. 그래서 지금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8억 2천을 쓰셨는데 좀 7천만 원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에요. 좀 적지 않죠. 기분이 좀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7억대에 받으셨어야 되는 거를 이제 8억 2천을 좀 쓰신 거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전반을 입찰을 시킬 때는 너무 많이 유찰된 물건은 입찰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피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었어요. 그런 답이 왔고, 저한테 매도했다라고 연락이 오는 거는 실전반 이제 1기입니다. 2월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수업을 1월에 마치고 그 다음 주에 그냥 바로 입찰을 하셔서 낙찰을 받으셨는데 3억 8천 정도의 낙찰을 받으셔서 대리입찰을 하셨어요. 본인이 못 가셔서. 그래서 잘 쓴 거 맞냐 이렇게 막 되게 어떡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추천해 드린 물건을 이게 기계적으로 입찰을 시킵니다. 그래서 낙찰이 됐고요. 그때 당시 제가 세전 한 5천만 원 정도는 받지 않겠냐. 그때 제가 시세를 한 4억 중반 정도로 봤기 때문에 4억 4천에서 5천까지 봤기 때문에 한 5천 정도 보지 않겠느냐 했는데, 남양주만 좀 시세가 빠졌었어요. 우리 낙찰 받고 나서 연초에. 그러다가 조금 거래가 되면서 어제 매도 계약서 썼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전 한 5,200만 원 정도로 매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말씀드릴 때는 3억대, 4억대 물건은 이제 4천만 원 정도 싸게 받으면은 노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좀 상승이 좀 많이 좀 되는 분위기여서 5,200만 원, 3억, 4억대 지금 거의 이제 물건은 4억대잖아요. 4억대로 세전 5,200만 원이면 훌륭합니다. 지금 4억대를 입찰을 하려면은 대출을 80% 풀로 받았을 때 8천만 원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8호 40이잖아요. 그래서 8천만 원으로 컨트롤이 가능한데 8천만 원으로 입찰해서
세전 한 5,200만 원 정도 냈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람마다 뭐 세금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매사업자로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2월에 낙찰받아서 지금 매도하셔 한 6개월 정도 걸린 건데 6개월에 한 세전 5천만 원, 뭐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연봉 5천만 원이면 1년에 5천만 원 벌어서 세금을 내는 건데요. 매매사업자들은 그거를 또 소득세로 내니까 5천 소득 낸 거랑 똑같아요. 그거를 세금을 직장인들은 매년 나눠서 내는 거고 이런 사업 하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낸다 이런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죠?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지금 매도가 되는 시장이고요. 자, 우리 좌니님이 5월 달에 저한테 연락이 왔었는데요. 이제 저는 그 졸업한 수강생들 단톡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강생, 오프라인 수강생 해서 한 700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 만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서 젖은 장작이 되지 않도록 불씨를 계속 살리면서 낙찰을 받은 것 같다. 이게 젖은 장작 얘기하면 제 수강생 맞습니다. 그래서 큰 수익이 나지 않지만 이제 처음에 내가 투자로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해서 낸 물건이라 잘 해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이 물건이 뭔지를. 그랬는데 중계동에 있는 소형 아파트예요. 3억대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3억 6천 정도에 받았고요.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매도했다고. 한 세전 2천만 원 정도 남기고 이것저것 빼면은 순수익이 한 1,000만 원 정도 낸다. 5월 16일에 낙찰 받았으면은 잔금 기한이 한 6월 중순 이후가 됐을 거고 뭐 배당받는 임차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배당이 7월에 되기 때문에 명도가 겨우 될 만한 시간이에요. 2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경매가 이렇게 절차가 오래 걸려요. 근데 2달 만에 매도까지 낙찰부터 매도까지 하셔서 굉장히 그 사이클이 빠른 겁니다. 그래서 순수익 2달 만에 이제 1,000만 원, 뭐 한 달에 500만 원씩 번 거랑 똑같아요. 뭐 인테리어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매도 그대로 이렇게 했는데 전화 한 통으로 명도가 좀 됐다고 해요. 젊은 남자 수강생이고요. 여름에 이제 제 경매반을 처음 들으면서 할 수 있을까 했다. 그리고 1년이 걸렸잖아요. 긴 시간 동안 계속 강의 듣고 특강 듣고 막 하면서 장작을 계속 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 혼자 하기 어려울 때 실전반으로 오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실전반에는 그 경매 초보도 있지만은 매도까지 3번을 해본 경험자 수강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뽑는 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스스로 해보신 분들은 와, 너무 쉽다고 선생님이 다 발라놓은 거 입찰만 하면 되냐 그래가지고 오늘도 좀 입찰들을 많이 하셨는데 막 500만 원 막 이 정도로 좀 폐차를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이 물건으로 지금 1,000만 원 수익을 내셨습니다. 서울 소형 아파트 3억대로 2달 만에 이제 한 거죠. 물건이 우량하고 좋기 때문에 많이 싸게 받기가 어려웠고 대신에 좀 매도가 빠른 물건이었었어요. 저는 보통 3억대 물건 입찰하면은 세전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를 목표로 실전반에서 저는 입찰을 시켜요. 근데 우리 좌니님은 이제 혼자 입찰해서 수익을 좀 작게 보고 이렇게 자신 있으니까 들어간 건데 수익을 이제 너무 얇게 보는 경우에는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손해를 볼 수가 있고 또 내가 예상치 못한 급매가 나왔을 경우에 또 수익을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익이 너무 얇은 물건을 참 싫어합니다. 어쨌든 우리 자니님 그 부자마인드님 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경매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성과라고 한다면은 저희 수강생들이 수익을 내는 걸 거예요. 어쩌면 낙찰보다 그 수익 매도했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낙찰받아서 몇 년씩 보유를 해야 수익을 크게 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확정적인 수익을 얼마 받았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올 때 정말 최고로 기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추천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을 드릴 물건은 상계주공 아파트입니다. 제가 작년에 쓴 나노를 아파트가 좋다라는 책에서 어떤 지역을 좀 찝으라고 한다면은 창동 역세권 개발이 있는 창동 상계 지역을 꼽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5구제곱미터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상계동도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고 지금 감정가 6억 8,600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한 번 정도는 유찰이 될 것 같아요. 15층이고 뭐 물건이 상태가 좋습니다. 상태가 좋고 10단지를 제가 추천을 한 이유가 있어요. 또 권리 분석은 지금 임차인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등기부에도 인수되는 권리는 없어요. 상계주공 10단지가 어디냐면은 여기
여기여서 그 7호선 마들역 여기가 이제 면허시험장이고요. 지금 보면은 이 경매 물건은 82제곱미터이고요. 실거래가 이게 2600세대가 되는데 워낙 그 평형이 다양해가지고 주력 평형이 이제 따로 없고 그래서 조금 드문드문 있는 편입니다. 드문드문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파란색 라인이 어떤 호가 네이버 호가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여러분 앞뒤에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 좀 거래 빈도가 자주 있는 거를 평형으로 나눠서 역산해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5억 9천만 원이 가장 마지막 실거래인데 지금 5억 9천입니다. 지금 호가가 2층짜리가 5억 9천짜리 올수리 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6억 2천 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그렇고요. 저는 이제 입찰을 할 때 10% 정도를 본다라고 했으면은 6억 되면 6천만 원을 이제 싸게 입찰을 하는 건데 서울에 5구제곱미터 방 3개 역세권이고 그러면은 6천만 원씩 싸게 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호가 그 제일 낮은 거보다 조금 싼 정도 낙찰 받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한 3천만 원 정도만 싸게 받아도 괜찮을 것 같다. 우리 자니님이 지금 4억대 물건으로 2천만 원 세전 수익을 냈잖아요. 5% 정도 지금 본 겁니다. 6억대는 한 3천만 원 정도 싸게 받는 것을 목표로 해보면 좀 좋을 것 같다. 이거는 단기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단타 3천만 원도 참 좋은데요. 제가 예전에 봤을 때 단타 3천만 원이 소원이어가지고 단타 3천만 원 하고 매도했는데 나중에 3억 오르고 이런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갖고 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매도 1,000만 원, 뭐 2천만 원 버는 것도 가능한 물건인데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어떠냐. 올해 만약에 이거를 전세로 투자를 한다면, 전세나 월세로 투자를 한다면 2년 있다가는 전세가 절대 빠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뿌리 자산으로서 이 자산 하나로 전세가 계속 오르면서 매매도 오르고 현금이 계속 생기는 어떤 작은 뿌리 자산이 될 수 있는 좀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해요. 7호선 역세권 현재 시세 가보시면 살기가 좋습니다. 뭐 불편한 게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그 서울에 몇 안 되는 택지지구, 목동, 뭐 압구정, 반포 뭐 이렇게 주공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는 택지지구에 몇 안 되는 택지지구고 지하철 역세권이고 살기가 편안합니다. 뭐 재건축 이슈도 계속 있을 예정이에요. 아직 재건축 뭐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은 자, 제가 여기를 좀 추천을 한 6억대로 서울에서 집을 마련했을 때 여기보다 더 좋은 데를 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평당가보다 훨씬 더 퀀텀 점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6억대로 만약에 집을 산다면 상계동에다가 살 것 같습니다. 상계동 지도인데요. 창동역 사업개발지랑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밑에 여기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상업지 이렇게 상업지가 있고 여기 이렇게 이제 영라이프 존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이렇게 개발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소유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개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그리고 여기 면허시험장, 그리고 여기 이제 차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여기 지금 노원역 여기 4호선은 지상철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약간 음산한 느낌이 있고 지역이 단절되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비선호 시설이죠. 사실 우리 집 앞에 면허시험장 있으면 어때요? 갱신할 때 되게 좋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불편하죠. 매연도 나오고 여기에 이제 역세권 복합 공공지원시설 지식산업 거점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 이런 거를 읽어보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의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의 그 호재를 바로 받는 거죠. 역하고 가깝고 여기 그전에는 차고지가 있어서 굉장히 그 뷰도 안 좋고 그랬는데 흉하죠. 사실은 막 산이나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야지 좋은데 그래서 요거가 없어질 예정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없어진다는 그거는 확실히 있는 거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런 부지가 아니면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가 없어지고 이제 한다는 거.
자, 판교급 정문직에 주목하는 창동 역세권 개발 이슈에 주택이 몰린다. 주택 아파트에서 가장 좋은 호재는 일자리 호재입니다. 지하철 호재보다 더 좋은 게 일자리 호재예요. 판교가 뭐 지하철만 있어서 그렇게 좋을까요? 거기에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있고 쾌적한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통도 좋고요. 자, 여기 지금 공사가 그 창동 민자역사가 이제 됐는데 복합 쇼핑몰, 아레나 엑스스퀘어, 한승센터, 영모시설, 그다음 문화, 편의시설이 들어가고 바이오 메디컬 복합 사업 단지가 된다. 그래가지고 차량기지, 아직 뭐 차량기지를 이전을 못했습니다만 어떤 바이오 산업의 플랫폼으로 조성을 하고 동북부에 480만 인구의 전문직 중심 네트워크형 건강도시 이런 거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면은 누가 여기에 이제 근무를 하는 거냐면은 의사, 교수, 연구원의 어떤 전문직을 계속 유입을 시킬 수 있게 하겠다. 여기 판교는 이제 게임, IT 뭐 이런 건데 여기는 교수, 의사, 바이오 산업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국가에서 하는 거라서 시장의 상한과 관계없이 계속 진행이 좀 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도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 아레나. 서울 아레나는 28,000명이 동시 수용하는 국내 최대 음악 공연 시설이다라고 되어 있고, 또 창동역, 노원역의 건너편 1호선 라인으로는 GTX-C가 착공식을 했죠. 지금 GTX-A 그거 언제 되겠어 했는데 벌써 다니고 있잖아요. 일부지만 다니는 거예요. 그 국가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는 되는 겁니다. 좀 천천히 되는 거지만. 자, 그래서 뉴진스가 일본 도쿄돔에서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를 불러서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도쿄돔은 9만 명 정도가 들어가는 시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K-팝 스타 월드 클래스의 수준에 비해서, 아티스트 수준에 비해서 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만한 공연장이. 그럼 우리나라 아티스트를 보기 위해서 해외 팬들이 우리나라를 오도록 해야지 되는 건데 우리가 가서 공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우리 공연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공연장을 할 겁니다. 공연장을 만들 거고, 서울의 어떤 중요 업무 도시, 업무 지구는 그 일자리가 있고 주익지구 근접, 쾌적한 주거지, 교통, 편의시설,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들은 평당가가 다 높아요. 평당가가 높은데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어요. 서울 자체에서. 그런데 동남권이 있죠. 동남권은 GBD가 있습니다. GBD. 그리고 서남권에는 서울 국가산업단지 영등포 마포가 있습니다. 마포가 있죠. 그리고 도심권에는 CBD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권에는 마포 이런 게 있죠. DMC가 있습니다. DMC가 있어요. 근데 동북에만 없죠. 동북에만 일자리 거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북권역 480만 인구의 일자리 거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크게 들려요. 왜냐면은 제가 서울시장이라고 그러면 동북권의 일자리 거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과업으로 느껴지거든요. 지금 서울의 균형 발전, 서울의 어떤 집값이나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강남에 일자리가 있는데 내가 멀리서 다니는 게 힘든 거잖아요. 차로 가자니 너무 밀리고 지하철로 가자니 너무 환승도 잘 안 되고 오래 걸리고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피로를 많이 느끼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 동네에서 다니면 참 좋은데 집값이 너무 비싸고 이 교통, 집값 문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자족도시를 만드는 게 그 최상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역 자체 안에서 일자리, 교통, 생활시설들이 다 소비가 돼야 되는데 어떤 한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저는 동북권의 일자리 거점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당가가 낮고 개발의 여지가 많은 곳에다가 했을 때 훨씬 더 파급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동북권역에
일자리 거점으로 있는 청량리 홍릉, 그 다음에 창동 상계동은 굉장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도 평당가가 조금 낮은 편인 2천만 원대인 상계동 아파트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지금도 살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내가 뭐 먼 미래를 바라보고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사는 일은 진짜 힘든데요. 지금도 살만한데 나중에 많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6억대로 여러분이 입찰하신다면 상계동 아파트 굉장히 좋을 것 같고, 1,000만 원, 2천만 원 받고 그거 수익 내서 팔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강력하게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물건 낙찰 받으시면은 요즘에 최근에 어떤 것에 가장 행복을 느끼는지 이렇게 보면은 저를 믿고 따라주신 분들이 수익을 냈다라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막 문자, 카톡 여러 가지로 올 때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나만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따라준 사람들이 잘 되는 그 모습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동상계 입찰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제가 뭐 이 물건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지역에 뭐 물건이 계속 경매로는 나오고 있으니까 원하는 물건 낙찰 받을 때까지 꾸준히 입찰하시면 낙찰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